근데 오늘 이제 대륙백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네. 8대 고이왕이 네.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인물로서 우리가 좀 그 봐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좀 이 왕위 계승 문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좀 예, 예.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예, 예. 지금 여기서 보면은 쭉 내려가다가 요 구수왕 밑에 이제 사반왕이 있습니다. 예, 이 사반왕이 어려요. 예, 이제 그 삼국사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이왕이 이제 이 사반왕을 밀어내고 예. 이제 왕이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비류계라고 이제 설정한 분이 누구냐면 청관우 씨예요. 예, 70년대. 예. 근데 이분은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서 보면은 여기 8, 9, 10까지 갔다가 다시 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일로 왔다가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엎어지거든요. 약간 이렇게. 예, 온조계가 예. 됐다가 비류계가 됐다고. 예. 왜 이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 지금 온조로부터 시작해서 7대까지는 네. 온조의 후손들이 맞습니다. 왕위를 계속 이었는데 네. 8대 고이왕 때 비류계의 예. 첫 왕이 등장한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류의 원혼을 풀어준 거죠. 예. 그러다가 쭉 셋이 내려가다가 여기서 또 끊어지고 온조계로 또 넘어가요. 예. 그랬다가 다시 비류계로 왔다가 근초고왕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이제 근초고왕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계속 예, 그 마지막 왕까지 맞습니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여기서 포인트를 잡은 게 저기 온조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근초고왕입니다. 왜냐하면 근초고왕의 다음이 근구수왕인데 이 근초고왕 근자를 빼면은 이 초고왕이 되고 그다음에 근구수왕에서도 근자를 빼면은 구수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초고왕 때 와서 완전히 그 온조계가 픽스됐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강조하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위의 이런 어떤 계승 문제를 쭉 볼 때 네, 결국 8대 고이왕이 되면서 비류계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됐다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예. 이 고이왕 때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대륙백제의 어떤 그 근거를 맞습니다. 찾을 수 있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네.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이 고이왕 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구려에서. 우리가 이제 이 위나라, 이제 조조의 후손들이죠. 이 위나라가 고구려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동천왕이 이 국내성을 버리고 달아나요. 부곡조로 달아나는데 그때 이쪽 지역, 그 요소 지역의 그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공백 상태가 되겠죠. 예. 그거를 알고 이 고이왕이 해군으로, 그러니까 수군이죠. 수군으로 저 낙랑 쪽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진충이라는 장군으로 하여금 수군으로 치게 되는데 그 치기 전에 이 고이왕이 개발한 그 해군 기지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서해대도인데 예. 서해대도는 지금의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강화도가 이제 발진 기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쪽을 치고 들어가면서 여기에 차지했다. 근데 이제 다른 책에는 차지했는데 이 위나라가 화를 내니까 돌려줬다. 돌려줄 거면 못하러 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난을 참 잘해요. 중국 사람들은. 예. 그게 이제 춘추필법인데. 근데 다른 기록을 보면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8대 고이왕 때 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륙백제의 어떤 시작이 그렇죠. 그때 이제 시작이 됐다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이번 그 대담을 좀 준비를 하면서 예. 그 이제 그 요소백제의 시작을 예. 좀 다른 기록을 좀 통해 찾아봤더니 네네. 지금 보면 그 조선시대 때 이제 중종 때 이맥이 쓴 태백일사 네. 판단곡이 한 부분을 이루고 있죠. 네네.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 보면 네. 소선호가 아까 이제 비류온조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남하를 하잖아요. 네. 그 남하를 한 첫 지역이 패대 지역이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 패수와 대수 지역이 지금의 말씀하신 요소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비류계인 고이왕이 처음 그 요소 지역 진출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예. 어쩌면 소선호의 뒤를 이어서 장자인 비류가 왕위를 했던 바로 요소 지역을 네. 요소 지역에 대한
계속 어떤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저도 그렇게 부분에 대해서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보는데 예. 지금 이제 그 소선호가 있던 지역은 졸본 지역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소선호를 뭐 장사꾼의 뭐 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고구려 이 졸본 부여의 왕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갔다가 그 어디로 시집을 가냐면 비류국이라는 바로 옆에 나라에 가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비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온조고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과부가 돼서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이제 그 동부에서 이제 도망온 사람이 바로 이제 고주몽이죠. 예. 근데 사실은 자기가 여왕이 되어야 돼요. 그 스토리대로 한다면은. 예. 근데 그걸 갖다가 고주몽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왕위를 자기 남편한테 준 거죠. 그랬는데 자기 아들들이 비류가 왕이 될 태자가 될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유리왕. 예, 유리왕이 와갖고 그 바람에 이제 이 적어도 공주 정도 되고 이렇게 남편을 취할 정도면은 배심이 굉장히 강한 여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따리 싸갖고 이제 딴 살림 차린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가 움직인 동네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요동반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교수님은 요동반도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요동반도 남부로 보는 이유는 요 끝에가 이제 대련인데 요 대련 지역은 지금도 이렇게 배가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서 물자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저 연안항로 예, 연안항로죠. 예.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쭉 오다 보면은 여기서 물자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제 여기는 고구려 그 수군 기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의 수군 기지 비사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오가는 모든 배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그 아들 둘을 과연 어디로 가야 이렇게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마한사를 보면은 마한왕이 이제 뭐 땅을 띄워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북쪽 땅을 띄워줬단 말이에요. 그 북쪽은 왜냐면 낙랑국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제 방탄조끼를 입은 거죠. 백제가 죽든지 살든지 땅을 띄워준. 그렇게 보면은 그 마한이 그 당시에 힘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 거다. 굉장히 그 판단력이 공주 정도면 뭐 판단력이 굉장히 예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배를 타고 내려오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예. 근데 지금 방금 이제 그 고이왕이 그 요서 지역에 처음 진출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은 이제 고이왕 한때 진출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꾸준히 그 이후에 영역을 확장해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기록에 의하면 근 300년 이상을 예. 중국 동부 연안을 이렇게 예. 그 지배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어떤 요서 지역에 진출한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 주시죠. 예.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자치통감에 보면은 이 부여 백제가 예. 부여를 공격한 게 나옵니다. 백제가 부여를 공격. 예.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부여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길림시인데 예. 근데 그 당시는 이미 부여가 망했어요. 예. 동부여가.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부여는 뭐냐?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걸 망명부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부여를 이제 포로들을 끌고 왔는데 나중에 이들이 이제 자립을 해서 이렇게 이탈하는 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 부여사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러고 뭐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거를 망명부여라고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명칭을 붙인 거예요. 예, 예. 그 망명부여가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백록산이에요. 그 통전에 보면 이제 이게 자치통감에 예. 그러면은 여기로 왔다가 요 백제가 여기 있으니까 백제한테 이제 공격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쪽으로 도망을 가요. 갔다가 이 모영 씨한테 완전히 또 망해갖고 왕과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백제가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냐 이거죠. 그 모영 씨 바로 옆에. 예. 그거는 모영 씨는 뭐 조양에 있었던 거는 뭐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고 고고학적으로도 다 나온 거니까. 그럼 그 옆에 있었다는 거죠.
서쪽에. 소위 말하는 한성백제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없죠. 예. 전혀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다. 근데 그런 걸 이제 깡그리 무시하고 어떤 분은 이제 이 백록산에서 녹산을 이제 지금의 동부여 길림시, 그때는 길림시는 동부여는 사라진 이후예요. 예. 그러니까 백록산은 그러면 어디냐? 백량산입니다. 예. 예, 그거는 기록에 정확하게 나와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 백량산을 그렇게 불렀어요. 예. 백록산으로. 예.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